또 보는 거야. 원자, 입자를 뜻하는 말이고, 원소, 성분을 뜻하는 말이다. 우리가 배운 거. 가면 물질이 된다. 자, 물질은 두 개로 나뉜다. 여기 또 원소가 나오지. 구분 잘해. 원소. 기억나는 거. 나하고 말이 통해야지. 대문자 한 개. 기억나? 아, 대문자 한 개. 화합물. 두 개 이상. 됐어. 난 그 정도로 만족해.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어. 물질. 그치? 이거 무슨 결합 물질이야? 에? 아니야, 뭐. 이거 맞죠? 이온 결합이야. 지난 시간에 한 거잖아. 이거 이온 결합 물질이야. 우리가 한 거야.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떤 원소가 이온이 돼서 결합하는 거였지? 금속과 비금속. 금속은 무슨 이온인데? 그렇지. 비금속은. 됐어. 그럼 자, 대문자가 무조건 몇 개 이상이야? 두 개 이상이지. 얘는 그래서 100% 뭘로 존재한다? 화합물로 존재한다. 이 말씀이야. 여기까지 됐지? 오늘 할게 얘야. 분자 결정하고 이온 원자 결정이야. 얘를 공유 결정이라고도 하거든. 자,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이 둘은 모두 이런 물질이야. 얘들의 특징. 얘들이 금속, 비금속이면 얘는 뭐라고 그랬어? 그래, 비금속. 금속이 없다야. 이해갔니? 근데 얘와 얘의 차이가 뭐냐? 얘는 독립적이야. 셀 수 있다는 거야. 마운트. 한 개, 두 개, 세 개. 얘는 연속적이야. 셀 수 없어. 덩어리로 존재해. 얘처럼. 덩어리로 존재해. 알겠어? 자, 오늘 이 시간에 이걸 할 거야. 자, 마지막 하나가 얘 있거든? 얘는 오늘 안 볼 거야. 덜 중요하거든. 하지만 이 금속 결정은 잘 봐라. 얘가 뭐로 존재한다 할 때 100% 화합물. 근데 얘는 원소도 있을 수 있고 화합물도 있을 수 있어. 둘 다 있다는 거지. 금속 결정은 무슨 결합하겠냐? 잘했어. 금속 결합. 얼마나 쉬워. 금속 결합에. 얘들의 특징. 자기 자신하고만 결합해. 그럼 화학식으로 대문자가 몇 개일까? 하나. 그래서 뭘로만 존재한다? 원소. 이거야. 구분. 이렇게 구분이 되었어. 그러면 이제 얘부터 배우는 건데 얘가 나온단 말이야. 눈에 거슬려. 자, 얘가 뭔가 알려주는 거야. 지금부터. 우리가 흔히들 보면 화학식은 실험식도 있고 분자식도 있고 이온식도 있고 되게 많아. 알았어? 근데 그런 모든 걸 니들이 말할 수 있다면 좋아. 말할 수 있다면 좋고 또 그걸 알수록 정량적 관계를 계산하기가 쉬워. 하지만 차츰차츰 배우자는 거지. 지금은 저게 무언가를 보자. 실제로 물질을 표현할 때 표현하기가 가장 애매모호한 것이 금속결합 물질이고, 알았니? 그래서 금속결합은 잘 표현 안 해. 왜? 얘는 원소니까 표시 안 하는데 화합물에 해당되는 또는 원소에 해당되는
이온결합 물질하고 공유결합 물질은 표현을 해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 출제자가 그렇게 내니까. 왜? 분자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의 연구를 통해서 기초 공부로 되게 중요한 사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물에 끓는 점이 몇 도시라고 배웠어? 100도시라고 외웠잖아. 왠지는 안 외웠잖아. 왜? 그냥 100도시니까. 너 남자 여자? 남자지. 왜? 그러면 할 말 되게 많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왜 내가 남자지? 사람들이 남자라고 하니까 남자 아니야. 아, 그런 거를 파고 들어가는 게 철학이잖아. 어찌 보면. 아, 물론 철학적으로도 갈 수 있고 생명과학적으로도 갈 수 있어. 그걸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여? 똑똑해 보여. 괜히. 기잖아. 평소에 누가 얘 내 동생이에요. 증명해봐. 나보다 늦게 사는데 사진 막 보여주고 막 이래. 그게 일상생활에서의 증명이야. 근데 유전학적으로 다 하고 일치율이 99%고 뭐 이 지랄 하면은 이제 오, 이 자식 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같은 부모님의 계열을 따르고 있고 뭐 어쩌고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하고 그냥 동생이에요. 그냥 묵박지르는 애들하고 다르다고. 우리가 이거를 지금 배움으로 인해서 뭐를 보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배웠어? 자, 이거 봐봐. 우리가 기초라는 걸 배웠다면 얘 몇 주기 원소야? 이거 알아? 원자과 전자수 몇 개야? 최각 전자수. 그렇지. 얘 몇 번이야? 결정적이다. 이거 원자야. 원자면 요거 뭐겠니? 이거 전자야. 그럼 양성자도 3개 있어. 그래서 3번이야. 3번 누군지 아는 사람? 잘했어. 너 좀 한다, 열심히. 주기율표를 안 외웠어. 이런 아이들. 이걸로 얘를 표현을 한다고. 그러다 보면 1, 2주기 원소에 10지, 3주기, 4주기 가봐. 원 엄청나게 그려야 되잖아. 점 다 찍어야 되고 얼마나 귀찮아. 알았어? 그래도 해. 사람들이 그래도 한다고. 근데 그거를 좀 더 쉽게 보여주는 게 루이스 전자점식이야. 이 루이스란 과학자가 전자점식을 발견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화학결합을 막 설명해. 이걸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냥 수소랑 산소가 반응해서 물 되지요? 그리고 끝냈던 걸 자, 그림으로 그리면서 이래서 전자의 이동해서 이렇게 결합을 한다. 와,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을 배우는데 되게 간단하다. 우리는 이거를 무슨 모양이라고 그냥 보호, 전자, 껍질, 모형이라고 얘기해. 이 동그라미가 전자 껍질의 표현이거든. 우리는 죽이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이 공유 결합의 표현을 루이스란 사람은 이렇게 한다고. 얘가 3번 리튬이거든. 루이스란 사람은 필요 없어. 리튬은 외곽에 전자가 하나 있어. 이걸로 한다고. 얘가 몇 주기 원소든 여기 점 하나 있으면 얘는 몇 족이야? 1족인 거야. 그냥. 원자과 전자수 하나. 그럼 그 밑에 나트륨 있잖아. 얘도 이건 거야. 이렇게. 이 위에 누구 있어? 수소 있잖아. 이거인 거지. 이렇게. 자, 근데 봐라. 지금 여러분들이 공유결합을 표현할 때 전자를 최각의 전자가 4개 이상 주는 애들, 수소를 제외하고 수소는 하나지만 4개 이상 되는 애들을 이렇게 표현하려면 원 엄청나게 그려야 되고 점 엄청나게 찍어야 돼. 불편하지? 그걸 바꿔준 거지. 봐라. 원자인데 이 몇 번이야? 6번이지. 6번 누구야? 잘했어, 잘했어. 야, 딴 거 바라지도 않아. 이것만 하면 돼. 알았니? 얘 탄소야. 얘를
루이스 전자점식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찍는다는 거야. 최각의 전자만. 그래서 얘는 14족이야. 왜? 원자과 전자가 3개 이상 붙으면 10을 붙이지? 13족, 14족. 알았어? 얘 14족이라고 불러. 이렇게 해서 표현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얘기들은 좀 이따 보고 얘만 갖고 예를 들어 볼게. 자, 저게 무슨 말인가 봐봐. 우리가 수소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수소. 1족이니까. 그러면 또 다른 수소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 둘이 만나면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 얘 입장에선 누구의 전자 배치와 같아? 헬륨. 18족이지. 그 다음, 얘 입장도 누구의 전자 배치와 같아? 헬륨.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 전자를 공유한다는 얘기야.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잖아. 그지? 그래서 전하를 띠게 되어 결합하는 건 이온 결합. 얘들은 서로 공유한다고. 이렇게 결합한 걸 루이스 전자점식. 자, 요걸 뭐라 부르냐? 공유 전자 쌍이라고 불러. 쌍. 페어. 공유 전자 쌍. 그래서 저거 쌍 몇 쌍? 한 쌍. 이렇게 얘기해. 그 한 쌍을 이렇게 써. 이걸 구조식이라고 한다. 니들은 수업 들어가면 자세히 안 배워. 알겠냐? 막 지나간다고. 근데 미리 알고 들어가면 그때 가서 저기가 저 얘기구나 라고 알아듣는단 말이야. 얘가 무슨 식? 전자 점식. 누가 말한? 루이스. 몰라도 된다고. 알았어?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쓰면 이걸 분자식이라고 해. 분자식. 알았어? 자, 수소는 이렇게 전자 한 쌍을 공유하는 공유 결합으로 표현되는데 이 선이 표현되는 애들이 대부분 뭐라고? 공유 결합 물질이야. 전자를 한 쌍 공유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표현이 그래. 자, 봐봐. 이 산소 같은 경우는 얘를 표현하면 1주기, 2주기다 이렇게. 여기에 안쪽에는 전자가 2개 있고, 그지? 바깥쪽에 동서남북으로 안정한 전자 배치를 표현. 이렇게 돼 있는 애야. 16족. 맞지? 얘가 만약에 18족 원소의 전자 배치, 네온과 같이 되려면 전자가 2개 필요한 애야. 맞지? 그래서 수소가 2개 결합한다. 그래서 수소를 결합해 볼게. 이렇게. 수소를 이렇게 결합해 볼게.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는 누구의 전자 배치가 되었어? 수소는 헬륨의 전자 배치가 되었고, 자, 산소는 누구의 전자 배치가 되었어? 네온. 됐지? 그럼 쟤를 요렇게 쓰면 봐라. 이게 무슨 식이라고? 구조식. 근데 얘가 남아있잖아. 자, 요 둘은 공유전자 쌍이라고 표현하고 공유전자 한 쌍은 선 하나로 표현한다. 이해갔니? 근데 얘는 뭐라 부르냐? 공유하지 않은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산소는 무조건 비공유쌍이 2쌍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보자. 이러면 루이스 전자 구조식이라고 그래, 저걸. 비공유까지 다 표현하는 거. 이해 갔어? 그럼 질문. 이 안에는 공유전자가 몇 쌍 있고? 비공유. 이거야. 이해 갔니? 이러면 이제 퀄리티가 높은 문제를 풀 수 있어, 니들이. 알았지? 자, 얘기도 한번 볼게. H하고 Cl이 결합하는데 얘 몇 족이겠냐? 17족이야. 맞아? 17족이라고. 그럼 얘랑 결합하면 얘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지. 17번은 세트 2니까. 얘는 헬륨이야. 됐어, 여기까지. 공유 몇 쌍? 한 쌍. 비공유. 이렇게 얘기한다. 이해갔지? 오케이? 이거를 공유 결합 식이라고 한다. 자, 여기 표현이 이렇게 돼 있다.
자, 공유결합 분자에서 원자과 전자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원소 기호 주변의 점으로 표시해서 나타낸 것을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고, 이 전자점식을 쓸 때는 원소 기호 주변에 전자를 찍는데, 이렇게 처음에 4개를 찍은 다음에 그 다음 쌍을 만들어 돌리면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표현한다? 전자쌍인데 얘는 지금 현재 비공유 전자쌍이 되는 거지. 현재는. 얘는 혼자 있다 가지고 홀전자라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얘는, 산소는 전자가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한 애야.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야, 이쪽에 산소가 이런 애가 있어. 이쪽에 산소가 이런 애가 있어. 둘이 결합하면 모두 홀전자끼리 결합해야 좌우가 모두 18주기의 전자 배치를 되겠지? 그래서 결합을 해볼게. 했더니 이런 결합이 되었다. 공유전자 몇 쌍? 2쌍이라고 해야지. 비공유 4쌍. 맞아? 얘를 구조식으로 쓰면 이렇게 쓴다. 그래서 얘를 이중결합이라고 그래. 자, 이걸 루이스 전자 구조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니들이 말하는 화학식 O2야. 얘가. 이해 가서? 몇 쪽 원소일까? 몇 쪽 원소야? 외곽의 전자가 5개잖아. 그래서 15족이야. 얘는 전자,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려면 전자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하지? 서로 결합하면 몇 중 결합할까? 이렇게. 몇 중 결합했냐? 3중. 공유 몇 쌍? 3쌍이라고 하고, 비공유?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물질이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쓴다고. 구조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루이스 전자 구조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얘가 바로 N2야. 얘는 몇 중 결합이라 하겠어? 3중이라 하겠지? 다중은 2중, 3중밖에 없어. 4중은 없다고. 왜 4중이 되면 전자쌍이 모두 공유를 한다는 얘기거든. 그런 애들은 없어. 알았어? 자, 4중은 없고 원자와 원자 사이에는 3중이 최대 결합이야. 알겠지? 이렇게 결합이 돼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루이스 전자 구조식이라고 한다. 알았지? 자,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주기율표의 2, 3주기의 전자 점식에 눈으로 잘 봐봐. 주기와 상관없지. 같은 족이면 점이 똑같이 표현되어 있다는 걸 알 거야. 맞지? 네온하고 아르곤은 얘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다 표현해주면 돼.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얼마다? 0. 홀전자수가 0이다라고 표현해. 홀전자수가 0이다. 이해갔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17종 원소까지 점은 같은 동족 원소면 루이스 전자점식은 동일하다. 그래서 봐. 보호 전자껍질 같은 경우면 리튬부터 플로린, 네온까지는 원을 2개 그려야 되고 3주기 나트륨부터 아르곤은 3개씩 그려야 되는데 루이스는 그런 불편함을 없애버리고 그냥 1족이면 다 점 하나, 17족이면 점 7개로 표현하자라고 표현한 거야. 굉장히 간단한 표현 보이다. 알았지? 자, 두 원소가 공유하고 있는 이 전자쌍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공유 전자쌍. 이거 구조식으로 선 몇 개로 나타난다? 하나.
봤어, 우리가. 됐지? 여기 있는 애들을 뭐라 부른다?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다. 구성원자가 3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이거 뭐라고 그랬냐? 분자의 구성원자가 3개면 사실 이게 원소일 수도 있고 분자일 수도 있어. 다시 화합물일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3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전자점식을 그리기 위해서는 중심원자를 잘 잡아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일반화하게 들어가서 배우면 중심원자는 덩치가 크거나 아니면 홀 전자수가 많은 애들 순으로 잡아라. 근데 가장 비슷한 놈끼리는 뭐가 맞는지를 몰라요. 형식 전화를 구해서 그거에 맞춰서 전자점식을 찾고, 자, 그렇게 하면 니들이 머리가 터지겠죠. 안 터져. 근데 그렇게 구할 새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 오늘 원리를 알려줄 거야. 그것만 딱 알고 있으면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구조식은 다 그릴 수 있다, 니네가. 알았지? 일단 선생님이 여기 있는 얘기들은 이런 표현으로 보면 돼. 이건 꼭 적어놔. 자, 너희들은 2주기 원소를 중점적으로 배울 거야. 2주기 원소. 자, 2주기 원소에 누구를 배우느냐? 자, 얘가 14족이야. 누구야? 탄소야, 탄소. 이해 갔지? 14족? 그 다음에 얘는 몇 족이겠냐? 15족이겠지, 당연히. 얘는 몇 족이겠냐? 16족. 얘가 17족. 그 다음에 2주기는 아니지만 특별하게 몇 족? 1족인데 유일한 비금속. 자, 얘들은 이런 말 쓰지 마자. 수소와 공유결합 가능수라는 게 있어. 수소는 여기 보다시피 전자가 하나잖아. 그러면 이 탄소는 수소 몇 개랑 결합해야 안정한 전자 배식이 될까? 그러면 4개가 있어야 돼. 맞지? 그래야 안정한 전자 배식이 돼. 질소는 몇 개 있으면 돼? 3개. 산소는 2개, 플로린 하나, 수소 하나. 지들끼리니까. 그러면 가능한 구조식을 외워야 돼, 니들이. 가능한 구조식. 딱 써놔. 이렇게 그려지면 이건 무슨 뜻이야? 주변에 단일 결합 4개가 결합할 수 있고, 얘도 4개지만 하나는 이중결합이란 얘기고, 이중결합 2군데고, 산중결합에 이중결합 하나 있는 애의 구조식이 가능하다. 외워놔야 돼, 이거. 다시, 질소는 공유결합을 3번만 하면 돼. 왜? 비공유상이 한 쌍 있으니까. 그 다음 질소는 이렇게도 결합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질소는 이렇게 결합할 수 있어. 3중결합. 아까 N2에서 봤던 거. 자, 산소는 2개니까 선이 2개 나오는데 비공유가 2쌍. 이런 식으로. 플로린 하나, 수소 하나. 이거 외워야 돼. 이쁘게 적어놔, 빨리. 졸지 말고. 이거 먹어, 이거. 졸지 말고. 졸리면 갖다 먹어. 선생님 갖다 주지라, 이씨. 쪼꼬래, 쪼꼬래. 아유, 복사 갖고. 자, 세볼까, 새로. 옆에다 적어놔.
그래. 앞으로 와. 안 보여? 안경이 부러져가지고. 아유, 부끄러운. 그래서 집에서 펴었어요. 다 적었어? 적으면서 규칙성 잘 봐. 얘들 4321이잖아. 그 숫자만큼 구조식이 존재하는 거야. 4니까 4개, 3이니까 3개. 알았어? 이거 외우고 있으면 고3 때까지 니네한테 편해. 여기 나와 있는 구조식 그리는 거 다 이렇게 그리면 끝나. 더 어려운 건 학교 선생님이 막 그려줄 거거든. 근데 학교 선생님들도 형식 전화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실 거야. 이걸로 그리면 너희들은 통합과학도 쉽게 할 수 있다. 통합도. 다 적었어요? 자,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여기에 써있지. 공유결합이 전자를 한 개씩 내어서 한 쌍의 전자로만 결합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걸 이 그림에서 볼 거야. 이런 걸 다중결합이라 하거든. 알겠어? 이렇게 두 쌍 이상의 결합, 세 쌍 이하의 다중결합도 존재할 수 있어서 봐라.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라는 표현까지 쓸 수 있다는 걸 공유결합에서 표현한다. 자, 여기 봐봐. 이주기 원소들의 원자과 전자 수 쓰면 되죠. 1, 1족이니까 2, 3, 4, 5, 6, 7, 빵이죠. 이렇게. 이게 원자과 전자 수입니다. 그러면 결합의 숫자는 뭐냐? 얘들이 결합을 최대 몇 번 할 수 있느냐? 이거야. 3번, 4번, 그 다음부터 3번, 2번, 1번, 빵번입니다. 그럼 니들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선생님, 얘하고 얘, 그리고 얘. 리튬 베릴륨은 금속 아닙니까? 근데 쟤도 공유 결합을 합니까? 합니다. 공유 결합을 하는데 이온 결합의 성질이 너무 강해서 이온 결합 물질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릴륨도 사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비공유 전자쌍 몇 쌍 보여요? 베릴륨 없죠? 공유 전자 몇 쌍 있어요? 2쌍 있죠? 그럼 전자 총 몇 개일까요? 4개죠. 그럼 옥텟 규칙 만족해요? 안 하죠. 불안정해요. 무조건 옥텟 규칙을 만족해 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기가 좀 어렵죠. 풍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얘는 준금속이거든요. 근데 얘도 보세요. 옥텟 규칙 만족 못 하잖아. 6개가 최각이잖아요. 이런 거죠. 보통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애들이 공유 결합을 잘하는 애들이에요. 여기 애들이. 아시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베릴륨은 수소가 2개 결합할 수 있으니까 얘는 결합수가 2고 얘는 3개 결합할 수 있어서 결합수가 3이고 얘는 하나니까 1이고 쓸 수는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완전히 나옵니다. 리튬은 잘 안 나오고요. 왜? 걔는 이온 결합성이 너무 강해서. 알았지? 다음.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보고 공유와 비공유가 몇 쌍인지 구하시오. 보세요. 이게 있으면 너희들은 끝나요. 플로린입니다. 얘입니다. 얘. 근데 플로린이 몇 개예요? 2개죠? 호돈소는요. 중심 원자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얘들은 어때요? 선이 하나 나오는 애잖아. 1이잖아. 1.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전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전자가 2개씩 있다는 거 아니야. 맞지? 2개잖아. 이거 얘도 2개, 얘도 2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럼 외곽에 비공유가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탄소와 수소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쌍, 두 쌍, 세 쌍씩을 비공유를 갖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이렇게 쓴다. 먼저 얘는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냐? 한 쌍. 비공유 전자쌍은 몇 쌍이냐? 6쌍.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두 번째, 화합물이야. 이때 항상 화학식을 그릴 때 얘기하잖아. 중심 원자를 먼저 찾으라고. 자, 무슨 말이냐? 식을 찾을 때 먼저 요 순서대로 좀 해주길 바래. 중심 원자를 찾아. 중심 원자는 조건이 뭐냐면 딱 봤을 때 이 숫자가 큰 거야. 알았니? 수소와의 결합수가 어떤 애들? 큰 애들이 중심 원자야. 또 예를 들어 같은 산소라고 그리고 같은 황이면 S나 O는 같은 족이거든. 덩치 큰 애가 중심 원소야. 그럼 S랑 O랑 있으면 누가 중심 원소냐면 S가 중심 원소야. 덩치가 큰 애들, 주기가 큰 애들. 그건 나오지 않으니까 제외. 중심 원자를 잡았지. 두 번째, 중심 원자 주변의 원자수가 몇 개인지 찾아. 다시 중심 원자 주위 원자수 얘를 찾으라고. 얘 몇 개냐? 산소 제외하면 두 개지? 그러면 여기서 누구 선택할래? 얘 선택해야지. 방향이 두 개잖아. 얘는 한 방향이거든. 다시 말해보자. 플로린과 수소는 말이다 얘들아 여기 못 들어가. 선이 하나 나오는 애니까 여기도 못 들어가고. 그럼 봐라, 여기는 수소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최대 두 개 들어갈 수 있어. 여기는 세 개, 여기는 네 개. 여기 몇 개 들어가? 두 개. 여긴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눈치를 챈애들은 금방 알 거야. 저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결국 얘는 중심 원자를 찾았고, 그지? 이걸 따라서 구조식을 설정하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일반적으로 선을 딱 찍어 놓은 거야, 선. 그 구조식을 가지고 뭘 바꿔? 전자점식으로. 자, 이 선은 공유전자 한 쌍으로 표현을 하고, 마지막 네 번째, 옥텟 규칙에 맞게 비공유를 표현해야 돼. 이거를 표현하면 전자점식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얘도 완벽하게 그린 게 아니야. 여기다가 점을 두 개 치면 돼. 그리고 선 하나를 지워주면 이게 루이스 전자점식이야. 점으로만 표현한 거지. 다시 얘는 원래 산소 잡고 선, 수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해야 돼? 비공유 표현해주고 공유 표현해주고 수소 적어주면 이게 전자점식이야. 이해 갔어요? 여기에다가 수소 집어넣고 선 대신에 점 두 개 찍어주면 된다고. 그러면 얘는 공유가 몇 쌍? 선을 읽어주면 되거든. 두 쌍. 비공유 몇 쌍? 역시 두 쌍. 이렇게. 자, NH3. N이 중심 원자지? 무조건. 그럼 하나, 둘, 세 번째 중에 누구 선택? 세 번째 선택해야지. 아, 첫 번째 거 참, 세 번째래. H가 세 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적어. 중심 원자 N에 이런 식으로 적어. 이게 무슨 식이야? 루이스 구조식이야, 저게. 저걸 뭘로 바꿔? 전자점식으로 바꾸는 거지. 선 하나를 뭘로 바꿔? 점 두 개로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되면 공유 몇 쌍? 공유가, 이거 읽으면 편하잖아. 세 쌍. 비공유 몇 쌍? 한 쌍.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수소는 비공유를 갖지 않거든. CH4, 얘네. H가 4개니까 얘가 정답이지? 집어넣어야 되는 거. 그래서 얘는 비공유도 없네.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
그리고 점만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점만 찍어주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유는 몇 쌍? 4쌍. 비공유 몇 쌍? 그럼 없다라고 하는 거. 없다. 자, 이제 5번인데 여기 잘 봐. C하고 H하고 CL 중에 CL은 없다지만 야 17족 옆에 밑에 CL 아니냐? 똑같다고. 같은 족이니까 얘도 1이야. 그래서 어차피 수소랑 결합한 가능수가 선이 하나 나오는 애기 때문에 요게 필요해. 요게. 요걸로 표현하는 거야. 자, 이때 표현할 때 말이다. 뭐 대각선을 이렇게 써도 좋고 뭐 한쪽으로 몰려 적어도 좋아. 괜찮아. 저건 상관없어. 이래놓고 비공유만 표현하자. CL한테만 있잖아. CL한테만. 나머지는 없고. 그치? 그래서 얘를 전자 점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래서 공유전자 4쌍, 비공유전자 6쌍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전자점식을 찍을 땐 이렇게 표현하지만 읽을 땐 이게 편하다고. 선의 개수만 구하면 그게 공유전자쌍이니까. 맞지? 자, O2 5는 얘인데 5와 5는 2잖아. 그 이걸 선택해야 돼. 하나로 오니까 언제 하나가 들어오는 애니까. 그래서 얘를 요렇게 표현한다. 5와 5를 놓고 이중결합. 선이 2개 나오면 되는 애니까. 비공유 2쌍.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는 이중결합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유 2쌍, 비공유 4쌍으로 표현해주면 답이 된다. N2 얘지 얘. 중심 원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N과 N끼리 결합하려면 한쪽 방향이 한쪽 나오는 삼중결합을 선택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유 3쌍에 비공유 1쌍으로 표현되는 거야. 이렇게. 자, HCN. 물론 C하고 N 중에 숫자가 큰 게 C니까 C를 중심 원자에 놔. 그래 놓고 주변에 원자가 2개잖아. 자, 얘는 4개가 표현돼야 되는 애. 얘는 3개가 표현돼야 되는 애. 얘들 둘이 2개인데 수소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지. 선이 하나. 그래서 얘를 잡아. 이렇게. 이걸 잡아줘. 그리고 여기도 수소를 집어넣고 여기 뭘 집어넣으면 돼? 질소를 넣으면 돼. 이게 구조식이야. 알겠어요? 그래 놓고 비공유를 점. 그러면 얘들은 이렇게 공유 4쌍, 비공유 1쌍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알겠니? 이거를 잘 활용해라. 무조건. 알았지? 자,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자들은 원자 사이 결합력이 굉장히 강하거든. 근데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공유결합은 2가지 물질로 나눈다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분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결정하고 그냥 연속적인 원자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근데 결합력은 얘가 훨씬 강해. 얘는 결합 자체가 공유결합이고 쟤는 공유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 사이의 점선인 분자 사이의 인력, 분자 간 인력이 힘이 될 수 있어. 얘는 그냥 공유결합인데 화학결합 중에는 공유결합이 제일 세거든. 그러니까 원자결정이 끓는 점이 훨씬 높다고 얘기하면 돼. 저 원자결정의 대표적인 게 누구냐? 얘의 대표적인 게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뭐 흑연 이런 애들이 원자결정이야. 걔들은 절대 독립적으로 존재 안 하거든. 금강석 알았어? 굉장히 강하네. 근데 분자결정은 니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야. 뭐 수소도 분자결정 그러니까 결정에 해당되는 것만 보여줄게. 뭐 얼음 H2, 그 다음 드라이 아이스 뭐 이런 애들.
서리온해가 많지. 그저 봐라.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 중에 흑연, 다이아몬드, 석영 얘들은 모두 원자 결정에 해당되는 애들이야. 분자를 만들지 않아. 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얘들은 녹력률이 매우 높고 고체, 액체 모두 이런 것들은 전기, 전도성이 없어.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이온 결정, 용융되거나 수용행에서는 전류를 통하거든. 소금을 전류 통하잖아. 전해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너네 낙할지람 이런 거 배웠잖아. 기억나냐? 낙할지람. 그 들어간 애들이 전해질이거든. 근데 얘들은 전자 자체가 공유결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전자들이 자연스럽지 못해. 움직임이 없어. 그래서 전도성이 없어. 근데 예외가 있어. 예외가 바로 흑연이야, 흑연. 흑연은 탄소막대라도 전도성이 있어. 걔만. 이거 구조적인 거는 본 수업 시간에 가서 알려줄게. 자, 화학 반응에서 얘들은 결합이 끊어져야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 결합이 너무 세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결합이 너무 세서 얘를 끊어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면 된다. 기초만 보는 거니까 이 정도만 해도. 자, 금속결합. 여긴 좀 있다. 자, 화학결합 중에 마지막이 금속결합이죠. 잠시만요. 자, 결합의 마지막인 금속결합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얘들은 얘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00% 원소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이온결합이나 공유결합은 서로 다른 원자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 혹은 공유를 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데 얘들은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결합의 형태예요. 무슨 말이냐? 금속 결합이라 하면 자기 자신과의 결합인데 이 금속들은 말입니다. 최각의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로 존재해요. 그게 자유전자거든요. 그 전자들이 그 원자와 원자를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좀 표현이 애매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그럴 텐데 봐봐요. 지금 이것들이 금속 원자 하나하나 동일한 애들이란 말이야. 이 아이들이요. 이 외곽에 전자가 하나 있는 애니까 원자과 전자가 하나 있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얘들이 결합을 하면 이 전자가 어느 특정 중심 양이온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멋대로 돌아다녀요. 지 멋대로. 그러면 얘 이 중심이 있는 애는 봐요. 이 전자가 막 나가버리면 양전하를 띄겠죠. 근데 이 양전하를 띄는데 이 전자만 바라본다면 얘는 영원히 양전하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자가 어디로 가든지 다른 데서 다른 전자가 다가와요. 걔를 땡긴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야. 또 딴 데로 가. 그럼 또 딴 애가 또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얘들 중심 양이온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거든요. 최각의 자유전자들이 막 바닷속을 헤매는 애들처럼 왔다 갔다 움직여요. 알았어요?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여기 표현은 이렇게 놨지만 사실 이렇게 돌지도 않아요. 막 어디에 나타나도 지멋대로 나타나요. 막. 그러니까 얘들은 항상 양전하를 띄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의 결합력을 가만히 보면 정전기적 인력이에요. 우리가 이온결합에서도 뭐라고 봤어요? 음전하와 양전하를 띠는 양이온, 음이온이 서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정전기적 인력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쿨롱의 힘이다. 전기력은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F로. 근데 우리가 그냥 비례한다. K값 버리고요. 얼 제곱분의 전하량의 곱으로 나타내는데, 자, 실질적으로 이 거리는 거의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아요. 전하량의 곱이 우선이죠. 그러면 이 금속은 어떤 전기력이냐 봤더니 중심 양이온과, 그러니까 이 금속이 원자과 전자인 자유전자가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항상 양전하를 띠게 돼요. 걔를 속박할 수 없으니까. 그 양전하를 띈 중심 양이온과 최각에 돌고 있는 자유전자 간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봐봐요. 실제로 우리가 리튬이 있고요. 베릴륨이 있다면 얘가 더 세요. 왜? 얘는 1족인데 얘는 몇 족이에요? 2족이잖아? 그러면 얘는 자유전자가 한 개 있는데 얘 몇 개 있을 거야? 2개 있겠죠? 그럼 이 중심 양이온이 이가 플러스가 돼요. 전하량이 크다고요. 이가 플러스로. 그래서 이런 결합력이, 지금 결합력이 금속 결합이 이렇게 세다면 얘들은 녹는 점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비교값이에요. 녹는 건 물리 변화잖아. 근데 우리가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녹는 점이 이거 높네? 금속 결합이 세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리튬은 플러스 1가고 베릴륨은 플러스 2가기 때문에 전하량이 크면 녹는 점이 높고 결합력이 셀 거다라고 보는데, 자,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것과 다시 말해서 중심 양전하와 자유전자 전하, 그래봤자 마이너스 1이잖아요. 무조건 전자는. 얘가 플러스 1이냐 플러스 2냐 이 차이 때문에 2족이 더 세다고 얘기한 거고, 만약에 그렇다면 같은 족이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족은 중심 양전하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거리가 가까운 애가 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봐요. 리튬이 있고요, 나트륨이 있고요, 칼륨이 있다면 얘는 2죽이고요, 얘는 3죽이고요, 얘는 4죽이 금속이란 말이야. 모두 플러스 1가예요. 그러면 자유전자와 가까운 얘가 녹는 점이 더 세요. 알겠습니까?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실제로 리튬의 녹는 점을 보면 180도씨 정도 됩니다. 생각한 것보다 되게 작죠. 그죠? 그 공유결합이 제일 센 겁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3800이에요. 얘를, 여러분 다이아몬드 훔쳐봤어요? 훔쳐봐요. 금고에 있어요. 어떻게 할래요? 안 열려요. 폭파시키거나 용접기로 녹이면 되잖아요. 금은 녹여도 속에 있는 금이 녹아 흘러내릴지언정 금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는 아니에요. 열면 없을 수 있어요. 왜요? 타서 CO2가 될 수 있거든요. 열심히 녹였더니 없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남아있는 부분이 양전하를 띠는 중심 양이온이 되어서 서로 반발이 됩니다. 봐봐요. 중심 양전하를 띠는 애들은 양전하를 띠니까 서로 반발을 하겠죠. 그런데 외곽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걔들이 못 도망가게 잡아줘요. 또. 그러니까 반발력보다 중심 양이온과 외곽 전자 간의 인력이 더 센 거죠. 그게 이 어떤 하나의 전자에 의하면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전자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중심 양이온들을 그 자리를 못 벗어나게 잡아줘요. 그렇다 보면 자유전자들은 어느 특정한 곳에 있지 않아요. 막 움직여요. 그러다가 전기가 흐른다든가 열이 진행되게 되면 이 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착 나열합니다. 그래서 전도성이 좋아지고 열도 전달이 잘 되는 거예요. 금속들이. 알았지? 자, 떨어져 나온 자유전자들이 이러한 양이온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양이온들을 쫙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금속 결합의 모양을 금속 양이온들이 전자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 전자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닙니다. 알겠죠?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금속 결합만 약간 독특한 결합이에요. 이온과 공유 결합과는 다르게. 자, 자유전자가 금속의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열과 전기의 전도성이 크다. 여러분, 금속은 전기 전도성이 좋고 열 전도성이 좋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얘죠. 누구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알았어요? 자유전자가 전기하고 열을 전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어요? 보세요. 전자들이 이렇게 막 멋대로 움직이다가 전류가 딱 전압을 걸어주면 움직이는데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누구죠? 중심 양이온이잖아요. 얘는 움직이지 않아요.
꼭 써놓으세요. 중심 양이온은 절대 안 움직이고요. 자유전자만 움직입니다. 아시겠어요? 써놓으라고. 써놔. 언제 읽겠어? 근데 한번 쓰는 거랑 그냥 보고 듣는 거랑은 달라요. 두 번째, 일반적으로 밀도가 크죠. 금속들은. 녹는염과 끓는염이 높다는데 여러분, 이거 녹는염, 끓는염이 높은 건 말이야. 분자간 인력보다 세다는 얘기야. 아까 우리 분자 결정 배웠잖아. 얼음, 드라이 아이스 이런 거 배웠잖아. 걔보단 세지만 화학결합 중엔 되게 약해. 제일 약한 거예요. 제일 센 게 공유결합이고. 그 다음 봐봐라. 금속은 얘를 갖거든. 다시 말하면 반짝반짝 빛난다고, 금속들은.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역시 마찬가지야. 누구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이 자유전자가 빛을 산란시켜. 자, 이게 무슨 표현일까? 자, 자유전자가 대머리야? 빛 받으면 막 반사하게? 자유전자는, 니들이 이걸 알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나 화학 좀 하는 듯, 뭐 이렇게 느껴지는데, 전자들은 말이다. 핵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핵으로부터 점점점 멀리 가면 에너지를 얻는 거라고. 자, 이런 표현을 돈으로 표현해 볼까? 너네가 가출을 할 때 돈을 가지고 나가, 놓고 나가? 그래요. 그게 에너지라고 생각하세요. 에너지를 흡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다 쓰고 나면 다시 집에 가야죠. 그죠? 다시 집에 들어가야죠. 근데 그 쓴다는 그 개념이 에너지에선 발산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 중에 일부가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눈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빛 에너지 중에 니들이 볼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잖아요. 무슨 선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걸. 빨주노초 파남보를. 무슨 광선? 자르고 가야 되나? 가시광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빨주노초 파남보.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봐봐. 이 가시광선이 여러 색깔이 합쳐지면 무슨 색으로 보여요? 흰색이라고 배우잖아요. 무색 뭐 이렇게. 그게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텐. 나머지 자외선도 있고요. 적외선도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는 거죠. 다만 자외선, 적외선을 느낄 수는 있어요. 어떻게? 뜨거워요. 열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시광선 열이 있지만 자외선, 적외선도 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물리치료 받아봤어요? 다리를 뭐 다쳤거나 뭐 했을 때 이렇게 받아봤어요? 재활학과나 아니면 한의원 가면은 빨간 등 켜놓는 거 있죠, 이렇게. 뜨거운 거. 그게 적외선입니다, 여러분. 쌤, 붉은 색깔을 띠는데, 그거 켜졌다, 안 켜졌다를 알려주려고 색깔 넣는 거예요, 그 안에. 원래 적외선 안 보여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헷갈리는데, 그런 빛이 반사되어 나오는 건 전자가 뿜어내는 에너지예요. 전자가 빛을 받아가지고 원 상태로 돌아가려고 에너지를 방출할 때, 니들이 돈을 쓰고 집으로 갈 때, 그 돈이 빛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금속에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염화나트륨 같은 거 힘 주면 부서졌죠? 탁탁 부서졌잖아. 얘들은 안 부서져요. 왜? 자유전자하고 그 다음에 중심 양이온 간의 전기적 인력은 떨어져도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요. 쭉 잡아당기면 늘어나기도 하고요. 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어나는 걸 연성이라고 그래요. 뽑힘성이라고 부르고. 여러분, 유연성 좋아? 안 좋아요. 유연성 좋아요? 바닥에 손바닥 닿아요? 야, 니네 너무 안 좋아. 야, 이게 왜 한다, 이게? 바닥에 손바닥 안 닿아? 닿죠? 유연하네. 자, 허리를 쫙, 이게 유연성이에요. 뽑힘성. 얼마나 잘 늘어나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 김치전 좋아하나? 파전. 해물파전 어때? 넓게 피는 게 전성이에요. 전성. 그래서 퍼지는 전성이 좋다. 이렇게.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다? 역시 자유전자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세 가지 성질 배웠잖아. 지금 뭐 배웠어? 자, 전기, 열, 전도성이 좋다고 배웠고, 빛이 산란한다는 거 배웠고, 연성과 전성이 좋다는 거 배웠고, 누구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이것만 나와, 시험에. 알았어? 자, 합금을 만들면 여러분, 이 합금이 화합물이야, 혼합물이야?
그렇지. 오. 청동, 황동, 스테인리스강, 납, 댐납 이런 것들이 다 합금인데 혼합물이야, 쟤들은. 왜? 금속끼리는 절대 화학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합금을 만들었을 때는 근데 왜 혼합물인데 성질이 저렇게 변해요? 라고 한다면 역시 전자 때문에 그래. 왜?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니까. 최각의 전자수가 차이가 나서 생기는 성질이지 화학 변화를 한 건 아니야. 알았지? 물리변화야. 이런 얘기들이다.